안녕하세요. 교육은 마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복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매슬로우 욕구 이론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입니다. 그런 성장과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성장과 변화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슬로우 욕구 이론은 1943년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욕구 이론에 관한 그 학설을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인간의 욕구는 생존의 욕구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슬로우 욕구 이론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이론은 그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맨 아래에 생존의 욕구, 그 다음 위에 안전의 욕구, 그 위에 소속감의 욕구, 그 다음 존중의 욕구, 그 다음 맨 꼭대기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위 단계가 가장 넓고 상위 단계가 가장 작은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슬로우 욕구 단계의 그 가장 큰 특징은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만이 상위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생존의 욕구 단계가 안전이 돼야지만이 안전의 욕구로 가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만이 소속감의 욕구로 나아가고,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만이 존중의 욕구로 나가고, 존중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만이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그 자아 실현의 욕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하는 교육, 학습, 배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2015 교육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역량들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인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또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위 단계인 존중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 존중의 욕구라는 자존감, 자신에 대한 어떤 존중감,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 또 성취감, 또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 거, 이런 거를 통틀어서 존중의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중의 욕구를 충족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아 실현 욕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라는 것을 볼 때 맨 먼저 어떤 그 존중의 욕구가 충족이 됐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자존감이 부족하다든가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에 맞춰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인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 소속감의 욕구는 친구 관계라든가 또 가족 관계, 또 연인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랑으로 해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어야 되겠죠. 나도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히 이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관계가 굉장히 큰 어떤 그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왕따 문제라든가 학교 폭력의 그런 문제들을
결국 이제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의 욕구는 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선생님의 말이나 학부모의 말보다도 친구의 말을 더 믿는, 또 친구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이런 학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소속감 욕구가 잘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이제 존중의 욕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 하위 단계인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안전의 욕구라는 것은 신체적인 안전과 또 정신적, 심리적인 안전, 그 다음에 어른들의 경우에 취직이라든가 직장 또는 가족 또는 건강, 또 살 수 있는 어떤 집, 이런 것들, 또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가족이 없고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라고 하면은 학생은 안전의 욕구를 충족을 못하게 되니 또 존중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라든가 존중의 욕구도 또 없어서 사실은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안정감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가정이나 또는 학교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안정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수용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때 안정감을 갖는 것이고,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 예상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비난이나 평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 어떤 신뢰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학급에서 교실 학급을 운영할 때도 학생들에게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비판이나 또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학급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교 차원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또 선생님들이 어떤 회의에서 서로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안정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지만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의 어떤 그런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전의 욕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는 여러 가지 먹는 거, 또 자는 거, 또 생리적인 현상을 또 이렇게 해결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호흡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생존해야 된다는 그런 가장 강한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생존의 욕구는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가장 강한 바탕이 되는, 모든 욕구의 바탕이 되는 그런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돼야지만이 안전의 욕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학급을 경영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도 학생들이 어제 잠을 잘 잤는지, 또 아침에 밥을 먹고 왔는지, 또 이런 것들을, 또 생리적인 현상들을 잘 해결하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습이라는 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매슬로우 욕구가 교육에 주는 시사점들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다 보면은요,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문제점, 기초 부진 학생들이 많다든가, 또 생활에 있어서 그 문제, 학교 부정 학생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 현상만을 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왜 했는지, 그런 근본적인 그런 원인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찾아가보고,
또 그런 필요하다면 적절한 지원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 공부를 못하는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능적인 원인이 있느냐, 가정적인 원인이 있느냐, 또 어떤 그 심리적인 영향이 있느냐, 또 가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맞춤형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돼야지만이 결국에 학습이라는 그런 자아실현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평상시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런 것들을 전혀는 아니지만 많이 소홀히 한 채 학습만을 지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매슬로우 욕구 이론을 통해서 이런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점검해주고 충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때 학생들이 이 자아실현 욕구인 그런 학습이라는 그런 곳에 단계에 나아가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큰 시사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런 문제 행동이나 또 어떤 학습에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좀 더 개별화된 그런 교육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반드시 고려돼야 되고, 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개별화된 그런 맞춤형 어떤 그런 지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